안녕하세요. 앱솔루트 맘스쿨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맘스쿨 주제로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주제가 바로 수유 관련 궁금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맘이 알려주는 초보맘을 위한 수유 꿀팁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고요. 저희 시작부터 지금 같이 계시는데요. 누구보다도 저희 메일유업에서 분유에 관해서는 사실 이분이 가장 잘 아실 거고요. 메일유업 분유 마케터이기도 하고 20개월 찐 육아맘인 우리 선배맘, 서준맘이라고 하는 이선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미리 준비를 하면서 우리 엄마들한테 받았던 질문들을 저희가 조금 취합을 해가지고 사전 질문을 조금 만들고 답변을 조금 미리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임신기 때 우리 엄마들이 또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3, 엽산, 철분, 종합 비타민 임신기에 챙겨야 할 영양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꼭 먹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엄마의 영양 성분이 이제 그대로 아이한테 가는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섭취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맞습니다. 저는 사실 임신 전에 아가씨 때는 비타민 이런 거 잘 안 챙겨 먹었었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에도 그나마 좀 챙겨 먹긴 했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잔병치레 있거나 하면은 자꾸 원인을 제 자신으로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더 약을 잘 챙겨 먹었으면 괜찮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괜히 하게 되니 지금 보고 계신 임산부분들이 계신다면은 이제 병원에서 권장하는 그런 영양 제들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게 나중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으니 정신 건강에 중요합니다.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이제 필수적으로 임신 기간 동안에 종합 비타민, 그다음에 철분제, 그리고 출산 한 달 전까지는 오메가3를 꼭 챙겨 먹으라고 해요. 근데 맞아. 저희 제품 중에 그 관련된 제품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맘스 앱솔루트 식이섬유 주스입니다. 맘스 앱솔루트 식이섬유 주스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서 철분제를 드실 때 철분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리고 철분제를 먹다 보면 아무래도 화장실을 좀 가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임신하다 보면은 뭐 마실 거리가 아무래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철분제 드시면서 편하게 드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맘스 앱솔루트 식물성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몸에서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합니다. 저희 메일유업 식물성 오메가3는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미세 조류로 만들었어요. 특히 저희가 사용하는 그 라이프스 DHA라는 원료가 있는데 이 원료는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연구를 보유하고 있고 논문도 170여 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 좀 믿고 섭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제 하루에 딱 2캡슐만 드시면 되는데 이게 낱개 캡슐로 돼 있어서 보통 오메가3 통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위생이 맞아요. 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드실 수 있으니 좋고, 실제 구매하신 분들 후기 보면은 비린치가 없어서 되게 먹기 편하다. 그래서 재구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저도 이건 정말 제 돈 재산으로 먹은 제품이니까 강추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D 드롭 제품인데 하루에 이제 한 방울이면 엄마와 아이에게 필요한 비타민 D를 100% 섭취할 수 있어요. 보통 비타민 D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유리 막대기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제품들이 있는데 저도 사용하다 보면 이게 과연 위생적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타입이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엄마가 먹을 뿐만 아니라 출산하시고 나서 비타민 D를 이제 꼭 주시거든요. 그때 뭐 분유에 탈 때 한 방울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모유 수유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유할 때 가슴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아이가 젖을 물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섭취를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이 제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마케터분답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질문으로는 임신기 때 이제 영양을 잘 챙겨서 우리 아이 출산을 했어요.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처음 출산할 때는 완모를 계획하고 많이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모유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복직이나 뭐 일하는 것 때문에도 그래서 이제 또 분유로 수유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분유를 먹이려고 하다
하다 보니까 시중에 분유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 많은 분유 종류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제품을 조금 선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엄마들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차이점을 좀 한번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앱솔루트는 우선 국내 최초로 모유 연구소를 설립해서 해마다 엄마 2,000명의 모유와 2,000건의 아기똥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앱솔루트는 이러한 모유와 아기똥을 연구해서 설계한 분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 모유 연구소 연구 결과 바탕으로 그 DHRR을 공량 설계하였고 제품의 베이스가 되는 주 원료에 따라 4가지 브랜드로 나눠집니다. 자연 방목 풀을 먹고 자란 수의 우유로 만든 명작, 그리고 유기농 원유로 만든 유기농 궁, 부분 가수분해 단백질로 만든 센서티브, 사냥류로 만든 앱솔루트 사냥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선택에 도움을 드리자면 합리적인 가격의 분유를 찾으시면은 명작, 그리고 원재료의 유기농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유기농 궁, 그리고 좀 민감한 아이라면 센서티브,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변을 찾으시면 사냥 분유를 추천드리고요. 명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액상 분유가 있어서 네, 저도 명작을 먹였었거든요. 네, 액상이 있으니까 외출할 때 굉장히 편해서 네, 명작 제품이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잘 맞는 분유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네. 시기별로 이렇게 수유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옆집 아이는 얼마 먹는데 우리 아이는 뭐 몇 밀리밖에 안 먹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먹는 게 적당한 건지 이런 것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신생아 때는 보통 이제 30ml 정도, 15ml에서 30ml 정도에 시작해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양을 이제 늘리기 시작하고 간격은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해요. 네네. 신생아 시기는 이보다 좀 수유 텀이 짧기도 하고 이제 수유 리듬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파할 때마다 아이가 운다는 거 있고 결국에는 배고프다는 거니까 그쵸. 배고파할 때마다 충분히 먹여주시면 되고요. 수유를 하시다 보면은 아이가 잘 먹지 않는 것 같아 걱정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걸 좀 메모해 주시면 좋은 게 하루 총 수유량이 체중 곱하기 120에서 150ml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이더라도 1000ml를 넘지 않게 수유를 하시면은 네, 그 원령에서는 적당하게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상 이거 중탕으로 데워서 먹여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중탕으로 데워서 먹여도 괜찮습니다. 먹이셔도 괜찮고 너무 춥지만 않은 날씨면은 저는 그냥 바로 수유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상온에 놓으셨다가 수유를 하셔도 되고 저희가 편하려고 먹이는 거잖아요. 네, 그냥 먹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먹이셔도 되는데 지금 날이 추워지니까 아마 그쵸. 엄마가 그런 걱정을 하셨을 맞아요. 수도 그런 있을 뜨거운 것 물좀 같아요. 담궈놓으셨다가 네, 하시면 될 것 중탕으로 같습니다. 너무 뜨겁게 막 데우는 것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중탕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유하다 보면 많이 개워내는데 그러면 이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건 아닌지 우리 엄마들 걱정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또 상태별로 또 분유도 조금 다르게 네네.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네. 사전 꿀팁으로 조금 알려주시면 육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음과 구토의 차이를 저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차이를 알면은 이제 아무래도 육아에 도움이 되실 테니까 이제 개음이라는 거는 이제 수유 후 트름을 할 때라든지 또는 이제 수유량이 많을 때 위나 식도에서 이제 역류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아기가 개어내는 것은 보통 이제 하부식 괄약근이라고 해서 여기가 짧아서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잘 개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서서히 완화되므로 수유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먹이면서 트름을 계속 조금 시켜주신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를 이제 10분 이상 안아주신다든지 그다음에 바로 눕히시지 말고 좀 기대어서 앉혀놓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좀 상황을 이렇게 개어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비자발적으로 이제 음식물이 왈칵 나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보통은 아픈 거랑 관련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수유 여부랑 상관없이 아기가 계속 토한다면은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분유가 조금 다른 게 좀 있잖아요. 네. 네, 어떤 분유들이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소화를 잘 못 시킨다거나 알러지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앱솔루트 센서티브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분유를 이제 계속 바꿔 먹여도 계속 배앓이를 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수 분유를 먹여야 할 수도 있는데요. 센서티브보다 단백질을 조금 더 쪼개서 만든 우유 단백질 소화가 어려운 아이에게 맞는 HA 분유가 있고, 또는 이제 유당을 소화를 못한다 하면은 유당 불내증 분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 상황에 맞는 분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꼭 소아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신 후에 가이드를 받으셔서 제품을 바꾸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 분유를 먹이실 때 분유 제조기 많이 쓰시잖아요. 분유 제조기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저 썼어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답니다. 정말 육아템 필수템이에요. 분유 제조기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가끔 분유가 너무 연하게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라는 문의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쓰는 꿀팁을 조금.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이제 세팅 번호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세팅하셔서 사용하시면은 네, 당연히 제품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분유가. 근데 저도 이상하게 어느 날 묽게 나와가지고 봤더니 그 깔때기 부분 있잖아요. 깔때기 부분에 약간 분유가 뭉쳐서 이렇게 단단하게 돌멩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섞여야 될 분유가 다 안 나온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항상 네, 자주자주 세척해주고 네, 네. 기계의 상태를 자주자주 체크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편리함도 있지만 네, 꼼꼼하게 세척 관리를 잘 하셔야 또 네, 적당하게 잘 타진 분유를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꿀팁도 있었네요. 우리 아기 분유 먹다 보면 잘 먹으면 좋은데 먹던 분유를 갑자기 거부한다거나, 요즘은 또 이거를 분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기 이렇게 분택이 혹시 온 적 있나요? 저희 애는 다행히 분유는 잘 먹어가지고 분태기는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조금 애가 입이 너무 짧아 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상담 받아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체중 잘 늘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혹시 이제 아기가 이유식을 시작하진 않았는지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분유의 양이 점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유하기 2시간 전부터는 다른 간식이나 음식은 먹지 않고 이제 자기 주식인 그 수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요즘 유산균을 따로 먹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분유 수유 시기에도 아기 유산균 섭취가 별도로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 요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 개인 선택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같은 분유를 먹더라도 어떤 아이는 뭐 지른 똥을 싸거나 어떤 아이는 약간 좀 된 똥을 싸는 경우가 있듯이 변의 성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아이 상황에 맞춰서 아이가 조금 변을 보기 힘들어한다 하면은 유산균을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에 분유 수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것도 가장 보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수유 언제까지 하셨어요? 저는 15개월까지 분유 수유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킨더밀시라는 제품을 먹였었는데, 아이가 이제 이유식, 유아식만으로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유 수유는 저희가 24개월까지 권장을 드려요. 하지만 요즘 소아과 가면 선생님들이 돌즈음부터는 분유를 끊으세요, 이렇게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유가 안 좋아서 빨리 끊으라기보다는 젖병을 끊지 못할까봐 습관 형성을 위해서 돌즈음부터 끊으라고 하시는 거니까,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분유나 그런 킨더밀시 같은 제품을 젖병이 아닌 빨대컵이나 스파우트컵에 줘서 식습관 형성해주면서 계속 영양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먹였던 킨더밀시 제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돌부터 3돌까지 먹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킨더밀시는 분유의 마일드한 버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유랑 분유 사이에 잠깐 먹이는 제품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영양 우유이기 때문에 꾸준히 먹이셔도 괜찮아요. 저는 아이가 이제 아파서 밥을 제때 못 먹일 때, 이럴 때는 킨더밀시 무조건 먹였었어요. 그래서 맛을 보통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분유는 타보아서 드셔보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전 먹어봤거든요. 분유는 약간 비릿해요. 근데 이 킨더밀시 같은 경우에는 원유 함량이 40%에 조금 우유 맛에 가깝지만 달달하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고요. 바나나 맛도 있는데, 바나나 맛은 똑같이 원유 함량 40%에 바나나 향이 아니라 바나나 과즙
과즙으로 바나나 맛을 냈기 때문에 건강한 바나나 맛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유수유하는 애들 이게 또 트림 잘 안 한다고 또 이게 할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지 안 해도 괜찮은 거지 뭐 트림 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엄마들 되게 힘들잖아. 트림 시킨다고 오래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트림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계속 안 하면 20분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트림이란 게 이제 아기가 수유시 삼킨 공기를 다시 이제 식도 밖으로 빼주면서 이제 소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한참을 쓸어줘도 이제 트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수유 후에 한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아기를 안거나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눕혀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 반드시 아기 고개를 꼭 옆으로 돌려서 잘못해서 토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막힐 수도 네네네.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꼭 눕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언제부터 사용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네네. 저는 이유식 시작하면서 이제 물을 먹이니까 이제 빨대컵을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게 좀 단단한 빨대는 못 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찾아보면은 약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는 빨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컵으로 전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그런 거 한번 이것도 써보시면 선배맘의 꿀팁이네요. 여기 질문 중에 좀 많이 나왔던 게 네네. 이제 명작을 안 먹이는데 액상분유 뭐 먹여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는 이제 모유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기본으로 이제 DHA-RR를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메인이 되는 포인트는 다 똑같이 설계를 하고 약간의 성분만 다른 거다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고 그냥 저희 액상 그냥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제 친구들도 다른 분유 먹이면서도 그냥 액상은 명작 먹였었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 이제 한두 번 먹이는 거니까 크게 그렇게 탈이 없을 거고 아마 이렇게 먹여보시면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하게 수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편해야지 육아도 잘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 조금 마무리를 해보고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인사드리면 네. 네, 저희 정말 제품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애엄마로서 네, 정말 저희 제품 좋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저희 제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맘스쿨도 많이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